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장유유서 발언을 했었죠. 이 발언을 오늘 한 번 더 해명을 함으로써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전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언론개혁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이냐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최초 발언은 어제 그 오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그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한데 이걸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장유유서 얘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준석 돌풍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아무래도 이해를 조정하고 또 중심을 잡고 이제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느냐.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장유유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온 이준석 후보가 곧바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겁니다. 시험 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지난번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에 나가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유도했는데 이번에는 장유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자, 장유유서. 그러니까 장유유서라는 게 뭡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질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말대로 사실 그런 질서가 있다면 공정한 경쟁은 안 되죠.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 경선에 나왔다는 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당원과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유유서라는 얘기를 꺼낼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유유서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처음부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 대표라는 자리가 이렇게 중차대한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자리다. 더군다나 제1야당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제1야당의 대표로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연 당원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그거는 나는 궁금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경험 부족 뭐 이런 걸 차라리 지적을 했으면 경험 부족은 맞죠. 국회의원 한 번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뭐 근데 정치판에서는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10년째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결코 어찌 보면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았을 뿐이지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기 영선 뭐 대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정치판에 벌써 잔뼈가 굵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36살인데 36살 중에 10년을 정치판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오래 있었던 것이죠. 정치판에 더군다나 출마도 했었고 뭐 대표 경선에 아까 얘기하는 바른미래당 뭐 대표 경선에도 나왔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 부족 이렇게 얘기했어도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반발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장유유서 그래갖고 마치 어른 먼저 이런 식의 개념이 있으니까 확 튀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또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이 맥락을 무시하고 보도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제 발언의 취지는 젊은 후보가 제1야당인 그 보수정당의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것은 큰 변화고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당이 보수정당이니 장유유서 같은 문화를 고려하면 고민도 있을 거라고 한마디 덧붙인 것인데 이 취지를 간과하고 특정 단어만을 부각을 해서 오해를 증폭시키는 상황이 허탈하기도 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죠. 김어준 씨가 또 그 아무 문제 없는데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딱 떼어서 장유유서를 지켜야 한다. 꼰대다. 이렇게 언론이 몰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몰아가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보도한 언론 매체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김어준 씨가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네 이렇게 답변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이 그렇습니다. 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또 김어준 씨가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그래서 언론개혁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25일 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최초에 나왔던 이런 발언들을 놓고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그러면 언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치 언론에 당했다 이러면 이제 김어준 씨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른바 뭐 그 민주당 측의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당했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일종의 국가기관통신사죠. 연합뉴스 보도를 한번 보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세균, 이준석의 장유유서 있다. 30대 영국 30대 당대표도 실패.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기다 조선비즈도 71세 정세균, 36세 이준석에게 장유유서 있다. 간단치 않다. 다 장유유서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연합뉴스 뭐 중립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친정부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약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 기관입니다. 기관통신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중립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친정부 쪽에 가까운 아마 이런 평가가 가장 정확할 텐데 일단 이거는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담은 기사가 아니고 스트레이트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 중립적으로 보이는 제목을 달았는데 거기에서도 장유유서가 들어가고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 얘기하면서 영국 노동당의 그 실패한 그 후보 대표 이 사람을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너도 실패한다. 뭐 말로는 뭐 그런 긍정적인 현상도 있지만 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36살짜리가 제1야당의 대표하면 결국 영국의 경우처럼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맥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 맥락을 듣고 아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장유유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매체가 거의 모든 기자가 장유유서를 제목에 넣어서 다른 겁니다. 기사를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모든 매체, 모든 메이저 매체 이른바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친정부 매체 오마이뉴스 같은 데는 제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그 일반적인 메이저 매체는 다 장유유서라는 걸 제목으로 넣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 잘못되고 다 왜곡한 것인가요? 그럼 김어준 씨라는 사람 눈에는 그게 다 왜곡으로 보이는 모양이죠. 김어준 씨 뭐 기자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25일 발언, 오늘 해명 뭐 이거를 다 읽어봤는데 저라도 기사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장유유서라는 대목으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뭔가 흠집을 내려고 했던 의도가 보입니다. 거기에. 장유유서라니까 나이 많은 사람 우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먼저다 이 얘기니까. 근데 대표 경선을 뽑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다가 어디 있습니까? 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왜냐면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70%, 그 다음에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30% 이렇게 해서 대표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하고 무관하고 그 사람들이 자 뭐 몇 살짜리가 아 나는 정말 젊은 사람이 응? 국민의힘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전부 다 찍어주면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36살짜리가 응? 아무리 정치판에 10년 있었다고는 하지만 야 제1야당의 대표 더군다나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그건 힘들지 라고 하면 안 찍어주면 또 중진들 중에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장유유서가 왜 나오느냐. 장유유서는 지금 이 대표를 뽑는 이런 그 어떤 룰 이런 경쟁에서는 장유유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언이고 어찌 보면 그 꼰대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아 그거는 내가 좀 2030의 뜻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내가 잘 몰랐다. 그러니까 미안하게 됐다. 참 훌륭한 경쟁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이거를 또 뭐가 맥락의 취지가 잘못됐네 뭐 언론개혁이라서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독주,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뭐 한 3위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뭔가 좀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결국은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갖습니다. 이거 하나로, 왜냐면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장유유서 발언이요, 아마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 장유유서 그런 건 있지, 우리 문화가 그런 거 있지, 동의를 할 텐데 적어도 2030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대표 뽑는데 장유유서 어디 있어? 거기에 뭐 나이 많은 순서대로 대표 뽑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장유유서가 나올 대목이 아닌데 이런 거 하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명은 더 문제. 해명은 뭐 언론이 잘못 쓴 것처럼 언론은 제대로 썼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 바로 김어준 뉴스공장입니다. 자, 어저께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아마 급조했을 겁니다.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또 해명할 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조해서 하면, 여기는 그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사람이 주문하면은 김어준 뉴스공장은 그냥 판을 깔아주는 곳이냐? 이게 이른바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윤리 이런 거에 맞는 것인가 하는 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슨 아니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뭐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김어준 씨의 그 질문, 이거는 다분히 기존 언론 매체를 디스하면서 사실은 정세균 전 총리의 해명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적어도 언론인을 자처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언론인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여하튼 자처한다면, 언론이라는 게 무슨 자격시험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처한다면 적어도 이런 식의 유도 질문, 그렇게 해서 기존 언론 매체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편파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이 전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